무병 증상은 신체적으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있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머릿속을 순간 스쳐 지나가는 환상 같은 영상이 보이거나 주변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자신만 소리가 들리는 환청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꿈을 통해 소위 계시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무병 증상이 있는 여성이 실제로 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꿈에서 여성이 길을 가는데 땅바닥에 돌멩이 크기의 보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 보석을 주우려고 다리를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으로 바닥에 있는 보석을 주워서 자세히 보니 보석이 아니라 작은 방울 여러 개가 묶인 방울 다발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순간 깜짝 놀라 그 방울 다발을 손에서 떼려고 했는데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방울 다발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깨어난 다음에도 당황한 마음이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방울 다발은 무속인이 주로 쓰는 도구이므로 꿈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간략히 해몽한다면 길에서 보석을 주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좋고 귀한 것 또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것이 무속인이 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여성은 평범한 일상생활도 어려운 탈진 수준의 무기력증이 있었지만 이런 증상이 무병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성과 처음 만난 날 상담 중에 나왔던 이제부터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는 무속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라는 뜬금없는 말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위손 요법과 심리해부 상담 등 무병 증상을 없애는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무기력증 같은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운 친척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생활하셨었고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신내림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조상 중에 누군가 심기가 있거나 무병 증상이 있으면 그 가족이나 후손 중에 유사한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신내림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신내림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신에게 무병 증상이 있고 신내림 권유를 받았지만 무속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가위손 요법으로 본인의 증상을 하나씩 제거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운이 없어 10분 정도의 거리도 겨우 걷는 심각한 무기력증이 있는 한 여성에게 닥터 소울이 무병 증상인 것 같다고 말해줬지만 처음에는 본인에게 무병이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도 모두 정상이었고 아픈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여성이 특정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여 병명을 확진할 수는 있으나 절대 안정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입니다. 이 여성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취했지만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성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동굴이 나오고 동굴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이 여성이 갇혀 있었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하고 숨 좀 쉬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구멍을 뚫어 물이 빠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니 이 여성을 괴롭혔던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때서야 여성은 이 병에 귀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질병이 무병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병에 걸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꿈을 꾸는 사람이 신기가 강하면서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나 무기력증, 심한 우울증, 환청, 환각 등의 무병 증상이 있다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고의 꿈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1층과 2층으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여러 공간이 있었지만 이 여성이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을 든 남자들 여러 명이 1층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여성은 그 남자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키가 큰 중년의 남자가 내려와서 그 남자들을 들어오게 하더니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성은 모르는 남자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게 싫었지만 중년 남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공간이 매우 깨끗하고 넓어 보였으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손님이 왔으니 그래도 예의를 차리고자 음식을 준비하러 1층 주방으로 갔는데 주방에는 이미 어떤 남자가 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층에 있는 중년 남성을 모시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성이 옆에 가서 준비하는 음식을 보니 남성이 금붕어 요리에 호박을 으깨서 넣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금붕어 요리에 당황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꿈에서 이 여성은 2층 집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지만 1층 작은 방에만 거주하고 있었고 1층의 거실과 다른 공간에는 어떤 남성이 2층에는 중년 남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풀이하자면 여성의 육체나 의식 중 일부분만 자신의 것이고 그 외 영역은 1층의 어떤 남성과 2층의 중년 남성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귀신이 이 여성의 육체와 의식 중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남성들을 막았지만 중년 남성이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여성이 귀신들의 추가적인 침입을 막으려 했지만 중년 남성이 제지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꿈에서의 집은 보편적으로 꿈꾸고 있는 자신의 신체와 의식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육체와 의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서의 집은 아무리 넓고 크더라도 소유와 거주는 혼자만 해야 합니다. 만일 집을 나눠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 어딘가에 살고 있다면 귀신이 침입한 상황인 빙이나 무병에 걸렸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두 남성을 모두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귀신의 침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꿈을 꾼다고 해서 무조건 무병의 징조라고는 할 수 없으나 꿈의 당사자가 원인을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거나 환상이나 환청 같은 무병 증상이라고 의심되는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캐마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 있는 한 여성이 3개의 꿈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꿨는데 그 내용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모두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여러 마리의 쥐들이 여성의 방 모서리를 갉아먹으면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쥐들은 여성이 있는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성은 놀래서 잠에서 깨어났지만 처음에는 이 꿈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때에는 여성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학창시절의 동창이 나왔습니다. 꿈에서 동창이 보여서 재빠르게 몸을 숨겨 자신의 집으로 몰래 살금살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이미 여성의 동창이 자신의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동창을 쫓아내려고 때리고 욕하면서 악을 썼는데 그 동창은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로봇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후 여성은 몸서리치면서 재수없는 꿈을 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그 다음 날에도 꿈을 꾸었는데 3일 연속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여성이 뭔가를 발견하고 죽다가 어떤 물건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물건은 부채나 막대기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의 손잡이 끝에 무당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너무 놀랐는지 여성은 바로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후에도 여성은 가위에 눌려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어떤 형상이 눈에 들어왔는데 여성의 오른쪽에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성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오른쪽에 있던 남자도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을 간단히 해몽하자면 첫 번째 꿈에서 나온 쥐들이 여성의 방 모서리를 갉아먹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귀신들이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 또는 육체적인 부분을 침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의 집은 꿈을 꾸는 당사자의 의식이나 신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꿈에서 여성이 극혐하는 동창이 이미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전날보다 귀신에게 더 많이 침입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극혐하는 동창은 쥐처럼 여성에게 매우 해로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꿈에서 여성이 잡은 물건의 끝에 무당 방울이 달려있다는 것은 침입한 귀신들이 무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위 눌리는 중에 자신의 오른쪽에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귀신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연속해서 의미 있는 꿈을 꾸는 현상은 신기가 강하거나 빙의 또는 무병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경고의 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빙의 치유나 퇴마 교육이 필요합니다.